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몇 번 나누어 가지고 우리 뇌와 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1강으로서 오늘 주제는 의지력은 부족하고 끝없는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데니스입니다. 데니스는 체중을 줄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점점 더 크게 깨닫고 힘들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텅 빈 지하실을 1시간씩 뱅뱅 돌았고 하루 1600에서 1700 칼로리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자 머릿속에 끊임없이 음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날은 거리를 지나가는 뚱뚱한 사람을 보며 뭐든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탈감이 끝이 아니고 곧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칼로리 계산에 온 정신이 빠져버렸어. 운동에 집착하고 있어. 일도 해야 하는데 다른 일을 할 새가 없네. 다시 말하면 데니스의 의지력이 바닥이 난 것입니다. 1999년 가을이 되자 체중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그만둔 지 2년 반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직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동료들이 느닷없이 해고를 당하기도 하던 때였습니다. 2001년 4월 체중이 다시 90kg에 이르자 칼로리 계산도 그만두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데니스는 시어머니가 새로 뽑은 내 차를 타고 절벽 위로 질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구닥다리 농담 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안도감은 잠시뿐 한때의 날씬한 몸을 유지하지 못한 실패자라는 그런 느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도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먹고 또 먹었습니다. 폭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1년 만에 체중은 다이어트 전과 비슷하게 돌아왔습니다. 직장 상황은 나아졌지만 데니스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 59세로 은퇴하고 새로운 자유를 얻자 데니스는 이번에 완전히 살을 빼기로 작정했습니다. 은퇴 후 데니스와 아내 루비의 삶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아내가 어린 시절을 보내 블루 리치 파크 웨이 근처 집을 사서 여름에는 그곳에서 지내다가 겨울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데니스는 다시 칼로리를 계산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120kg까지 올라갔던 체중은 다시 68kg으로 내려왔고 의사는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피자, 파스타, 초콜릿 케이크처럼 금지된 음식이 너무 당겼습니다. 하지만 칼로리 목표를 달성하려면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잠들 수 없어서 하루에 먹기로 정한 음식 대부분을 저녁에 먹었습니다. 그러려면 오후까지 굶다시피 하며 버티다가 줄임배를 달랠 정도만 조금씩 먹어야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실수하면 다시 폭식하게 될지도 모르니 정신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이어트 이후 4년이 지난 2014년 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데니스는 그동안 거의 6,400km를 걸었고 슬슬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한번 삐끗한 뒤 다시 체중 조절 습관을 들이려고 되풀이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계획을 확실히 지켰지만 어떤 날은 폭식하고 말았습니다. 7개월 후 데니스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78kg이었습니다. 데니스는 총 9년 동안 눈물겨운 의지력을 발휘해 몸이 원하는 양보다 덜 먹었지만 굶는 다이어트가 장기적으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단식을 또는 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데니스처럼 다이어트가 단순히 의지력과 유혹 사이의 갈등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다이어트에는 각각의 우선순위에 따라
작동하는 여러가지 뇌 시스템이 관여합니다. 체중 조절기로도 불리는 에너지 균형 시스템은 유지 범위 내에서 체중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보상 시스템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도록 밀어붙이고, 반대로 의식적인 자제력을 발휘하는 집행 시스템은 우리가 의도하는 목표, 즉 식이 조절을 위해 작동합니다. 보상 시스템은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우리가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쓸 수 있는지 가늠해 봅니다.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보상 시스템은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처럼 우리를 단기적 사고와 충동성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상 시스템이 자주 활성화되면 습관처럼 굳어져 오랫동안 유지해온 행동을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체중 감량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게 하는 것은 집행 시스템의 몫입니다. 집행 시스템은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의 효과가 있지만 수년에서 수십 년 같은 긴 기간 동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에너지 균형 시스템과 보상 시스템은 항상 작동 상태라서 무의식 중에도 우리의 행동 대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려고 의지력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도구를 잘못 선택한 셈입니다. 의지력으로는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뇌가 말을 안 들어요. 첫 번째, 안 먹겠다고 해놓고 빵에 손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처음 배울 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확실히 정하지 못한 채 길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도로에 나갈 때까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은 맞은편 경사로에 곧바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넘어져서 아픈 것보다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뇌는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가는 배처럼 여러 조직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뇌는 단일한 장기로 여겨지지만 실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는 여러가지 시스템의 집합체가 뇌입니다. 방금 안 먹겠다고 해놓고는 브라우니에 손이 가는 것은 뇌의 경쟁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 때문에 다이어트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의도하지 않을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에너지 균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들어온 칼로리와 나간 칼로리를 99.5% 맞춥니다. 주방 저울보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보상 시스템은 에너지 균형 시스템을 강력히 조절합니다. 큰 동물을 사냥하거나 꿀이 가득한 벌집을 발견하는 행운이 흔치 않았던 원시 시대에는 나중에 배고플 때를 대비해 많이 먹어두어 가능한 한 칼로리를 충분히 비축하는 편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음식에 유혹이 넘치고 식량이 넉넉해 기근 따위는 잊은 지 오래인 현대사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전략입니다. 유치원에서 참 잘했어요 별을 받는 것처럼 성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보상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작동합니다. 보상 시스템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섹스를 하거나 또는 직장이나 경기장에서 목표를 달성할 때도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뇌의 내적 보상은 선생님이 아니라 진화가 결정합니다. 어떤 행동이 즐겁게 느껴지는 것은 종의 생존에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종의 생존에 중요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찍 죽거나 생식에 실패해서 결국 후손을 남기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적 보상과 마약처럼 진화적으로 전혀 이로움이 없는데도 동일한 뇌회로를 활성화하는 인공적 보상을 구분합니다. 뇌의 보상 기전은 폭넓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뇌의 보상 기전이 활성화되면 복측 피계 영역의 뉴런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보상 영역인 측좌핵을 포함하는 선조체, 감정의 주 조절자인 편도체, 집행 통제 시스템인 전전두엽 피질로 보냅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이마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뇌의 보상기전이 켜지면 보상 동기가 유발되고 보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도파민 뉴런이 활성화되면 사람이나 동물은 주변에서 언제 어디서 보상을 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살을 많이 빼면 배고픔도 늘지만 식사 후 보상도 늘어납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몸의 가용 에너지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시선 하부에 알려줍니다. 몸의 지방이 충분하면 렙틴은 복측 피계 영역에 직접 작용하여 음식의 보상 가치를 줄여 음식을 덜 맛있게 느껴지게 합니다. 반대로 체중이 줄면 저장 지방과 렙틴의 양도 줄어 음식을 먹는 일이 더 큰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살을 뺀 사람이 맛있는 음식의 사진을 보면 체중이 유지 범위에 있을 때보다 뇌의 보상 영역이 더 활성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칼로리를 제한한 설치류는 잘 먹인 설치류보다 사료를 더 열심히 찾아다니며 사료가 나오는 곳 주변에서 서성이는 버릇을 더 금방 들이게 됩니다. 칼로리를 제한하면 뇌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보상에 더 민감해집니다. 배가 고플 때 약물 중독이 더 쉽게 재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보상 중에서도 음식의 보상은 아주 강력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설치류는 특정 상황에서 마약보다 설탕을 더 열심히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동일한 행동이 반복해서 보상으로 이어지면 그 행동은 습관처럼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미처 깨닫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무의식적으로 먹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습관적인 행동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자주 한다고 과대평가합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려 하는데 선택은 노력이 많이 듭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음식과 관련된 결정을 200 내지 300까지나 내리므로 그중 대부분은 습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 가려고 할 때 결국 발걸음이 집이나 직장처럼 친숙한 곳으로 향하는 것처럼 습관은 의식적인 목적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쥐의 식습관은 보상 시스템과 연결된 뇌의 외측 시상하부라는 영역에서 조절됩니다. 이 영역의 일부 뉴런은 복측 피계 영역의 도파민 뉴런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 경로를 자극하면 쥐는 배불리 먹었는데도 또 먹습니다. 설탕이 더는 나오지 않아도 이전에 보상으로 설탕을 받았던 자리로 계속 돌아갑니다.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전기 충격을 주어도 계속 그 자리로 다가갑니다. 쥐의 이런 행동은 중독과 비슷합니다. 뇌의 보상 경로를 막으면 쥐는 배가 고플 때만 먹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설탕을 찾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거나 반대로 보상이 없어지면 외측 시상하부의 다른 뉴런이 신호를 보내 보상 유도성 식이습관을 형성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 보상 시스템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하는 직접적인 방식과 먹고 싶지 않거나 심지어 불쾌한데도 계속 먹는 습관을 유도하는 어쩌면 더 강력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식습관을 조절합니다. 어쩐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과식하기 쉬운 조건인데도 극도로 마른 상태를 유지하려고 종용하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은 음식과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끼니마다 편의점에서 자동 판매기 앞에서 우리는 필요하지도 심지어 원하지도 않는 음식을 먹으라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도록 학습합니다. 통제하기 힘든 몸을 완벽히 조절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먹어도 되는 음식과 안 되는 음식을 정밀하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은 우리 조부모 세대에서야 생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먹는 일을 두려운 투쟁으로 여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자제력은 의외로 힘이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식사와 충동 사이에서 투쟁하기로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 무기는 의지력입니다. 친구부터 의사까지 모두가 살을 빼는 데는 의지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접근법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의지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의지력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행동을 통제하는 뇌의 영역인 집행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행 시스템은 자동 제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어렵고 낯선 일을 할 때 필요합니다. 뇌의 집행 시스템이 없다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고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해낼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쉬운 일은 습관처럼 할 수 있지만 낯설고 어려운 작업을 할 때는 집행 기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집행 시스템의 중요한 영역인 전전두엽 피질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전전두엽 피질 영역은 발달이 늦어서 20대 중반까지도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은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집행 기능은 자제력에도 중요하지만 목표 세우기,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그 과정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기 등 훨씬 광범위한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행 기능은 지능, 특히 인지 유연성 및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정보 조각을 기억하는 능력에도 중요합니다. 작업에 집중하는 능력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집행 기능이 강한 사람은 감정을 잘 조절함으로 사회성도 좋습니다. 이런 능력은 모두 어린 시절에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이 중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일도 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친척인 영장류에 비교해보면 인간의 전전두엽 피질은 훨씬 크며 집행 기능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최근 집행 기능의 발달 양상을 보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균형, 보상, 습관 시스템과 달리 집행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는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충전을 위해 자주 쉬어야 합니다. 집행 기능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외로움, 운동 부족 등으로 손상될 수 있는데 이 요인들은 모두 비만 확률을 높입니다. 저칼로리 음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므로 다이어트를 하면 유혹에 맞서는 데 필요한 의지력이 즉시 손상됩니다. 의지력은 너무 많이 사용해도 고갈됩니다. 의지력도 일종의 제한된 뇌 자원이므로 노력이 많이 드는 행동을 자주 하면 일시적으로 의지력이 바닥납니다. 여러 연구 결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관련 없는 일을 할 때도 인내심이 줄었습니다. 참가자에게 맛없는 레디시 물을 먹고 퍼즐을 풀게 한 실험을 해봅시다. 참가자들은 풀 수 없는 퍼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레디시 물을 먹는 참가자들에게는 특별히 박탈감을 주려고 무 옆에 각 구운 초콜릿 칩 쿠키를 나란히 놓고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디시 무만 먹을 수 있는 참가자들은 쿠키를 먹을 수 있는 참가자들에 비해 절반도 채 안 되는 시간인 8분 만에 퍼즐을 포기했습니다. 참가자가 다이어트 중이든 아니든 관계없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은 또 있습니다. 통계 교과서 한 페이지에서 문자 2를 A, B, C, D, E 2를 모두 지우게 한 다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벽과 책상만 비추는 지루한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인내심이 줄었던 것입니다.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을 하고 나면 의지력이 회복될 때까지 노력이 필요한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작업을 할 때도 같은 저장고에서 의지력을 꺼내 쓴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으려 애쓰면 가계부 예산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새 드럼 장난감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예민해집니다. 긴 하루를 마친 퇴근길에 전혀 배고프지 않은데도 편의점에서 무심코 아이스크림 바를 집어들어 다이어트 규칙을 어겼던 사람이라면 이런 의지력 고갈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의지력을 어디에 쓰든 의지력은 일단 고갈되면 삶의 전반에서 사라집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은 과식이나 과소비 성향이 있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곧 정신적 피로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완수할 의욕을 감소시키고 자연스럽게 더 쉬운 일로 옮겨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려운 일에 너무 오래 힘을 쓰다 보면 더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과 그 의지력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합니다. 어떤 분야의 여러 연구 결과를 모아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의지력이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사실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제력에 대한 평가는 실제 행동보다 미래 행동에 대한 상상과 훨씬 더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자제력은 식사나 체중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학업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도에는 그 두 배나 영향을 주지만 말입니다. 어떤 행동은 통제하기 쉽지만 다른 행동은 통제하기 어려운데 식사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생물학자라면 이런 결과를 쉽게 예측했을 것입니다. 업무나 학업 성취와 달리 식사는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의식적인 인지 제어에 관여하는 다소 미덥지 않은 집행 시스템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사는 체중을 안정화하려는 목표, 특히 굶주림에 맞서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는 다양한 피드백 경로를 통해 조절됩니다. 이 메타 분석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자제력이 의도적인 통제가 필요한 일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동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에는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제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좋은 습관을 형성해서 힘들이지 않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잘 짜면 의지력의 가장 큰 문제인 끈기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지력이 고갈되면 운동과 같이 자기 목적에 맞는 것이든 과음과 같이 맞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저 습관에 따라 행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 학생에게 이틀 동안 꼭 필요한 경우만 빼고 모든 일을 왼손으로 하라고 지시해 보면 바람직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강한 습관 행동은 증가하지만 약한 습관 행동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목적에 맞는 습관을 들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습관을 바꾸려는 사람에게는 낭패가 됩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자꾸 사용하면 기능이 향상된다고 믿는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 영역에서 의지력을 키우면 다른 어려운 일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되 서로 무관한 일들을 잇따라 연습하면 의지력이 더욱 확실하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반복하면 더욱 잘하게 되지만 이 주장의 핵심은 특정 영역에서 의지력을 향상하면 다른 영역에서도 의지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연습하면 자제력이 더 빨리 발달합니다. 놀랍게도 집행기능을 향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체 운동입니다. 중재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신체 활동을 하면 전전두엽 피질 활동과 집행기능이 향상되고 인지저하와 치매가 예방됩니다. 신체 활동은 평생의 뇌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체력을 늘리면 집행기능이 향상되고 신체가 건강한 아이들은 성적도 더 좋습니다. 주로 앉아서 지내는 초등학생들을 무작위로 배정해서 3개월 동안 하루 20분에서 40분씩 운동하도록 한 연구를 봅시다. 자동 반응이 아니라 집행 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운동을 한 학생은 대행 능력이 향상하고 전두엽 피질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집행 능력을 기를 수는 있지만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생 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관둬라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실생활에서 의지력에 의존하면 결국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체중을 조절하려고 의지력에 의존하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방법은 실패합니다. 동네에 신선한 야채를 파는 가게가 없거나 거리를 걷기 위험하다면 세상 어떤 의지력을 끌어모아도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집행 통제 능력이 덜 발달한 아이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연간 4천여 개의 식품 광고가 던지는 유혹에 저항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3살짜리 아이의 책임일까요? 환경을 바꾸면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겨냥한 식품 광고를 금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잘못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은 3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의지력을 발휘해서 먹는 칼로리와 소모하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방법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식사를 조절하는 뇌의 에너지 균형 시스템과 보상 습관 시스템의 싸움에서 값싸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최근의 환경은 후자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다이어터는 의지력을 발휘해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지만 집행 시스템은 장시간의 사용을 피해야 더 잘 작동합니다. 이런 뇌의 버릇 때문에 다이어트는 대부분 끝내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균형 시스템과 싸웁니다. 배고픔을 잊으려고 의지력을 발휘해 잠시나마 에너지 균형 시스템을 억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로 한눈을 팔자마자 감량된 체중 때문에 불타오른 에너지 균형 시스템은 더 먹고 덜 운동하도록 밀어붙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신진대사를 억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다시 늘어나고 맙니다. 체중 유지 범위로 돌아가자마자 에너지 균형 시스템은 다시 안정화되고 배고픔 수치는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점점 배고픔을 억제하고 무시하는 데 무뎌져서 그만 먹으라는 신호에 덜 반응하게 되고 이어서 보상 습관 시스템이 끼어들어 고삐를 잡으면 체중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에너지 균형 시스템은 늘어난 체중을 정상으로 인식하고 그 체중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뚱뚱해졌다고 생각하고 이 악순환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처음보다 더 뚱뚱해지고 많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이게 요요입니다. 에너지 균형 시스템의 조절 능력을 되찾는 데는 다이어트보다 일시적으로 의지력을 이용하는 마음챙김 식사, 즉 배고픔 신호에 귀 기울이며 먹는 의식적인 식사가 더 나은 대안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 신호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에너지 균형 시스템이 명령하는 만큼만 먹는 습관을 기를 수 있고 의지력을 다른 문제에 쓰더라도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효과를 거두려면 에너지 균형 시스템과 체중이 화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만큼 살이 빠지지 않거나 전혀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챙김 식사를 하면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다이어트 과식의 악순환을 깰 수는 있지만 체중 유지 범위 아래로 살을 빼고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과정은 넘기 힘든 장애물일 수 있지만 성공하면 보상은 엄청납니다. 여유 있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고 체중이 늘지 않으면서 더 중요한 일에 의지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지력을 발휘해 체중 유지 범위 아래로 체중을 감량하려고 한다면 에너지 균형 시스템은 수년에 걸쳐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체중을 되돌리려 할 것입니다.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화가 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시기는 언제든 찾아오는데 이렇게 의지력이 고갈될 때마다 에너지 균형 시스템은 약점을 파고들어 체중을 다시 늘립니다. 의지력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죽을 때까지 평생 엄격하게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뿐입니다. 소수의 의지력 선수라면 이 도전을 완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끈기 있게 이어나가기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다이어트라는 어려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도 상당한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의지력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의지력을 써버리면 삶의 다른 영역에 쓸 의지력이 줄어듭니다. 더 작은 치수의 바지를 입으려고 의지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친구나 파트너,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업무 성과나 사회적 기여를 늘리는 등 더 의미 있는 곳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의지력으로 살을 빼야 한다는 말은 체중 감량이 영원한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심 끝에 나는 그런 선택이 내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잘 먹고 운동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우리 문화가 부추기는 대로 외모 걱정을 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기보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이들을 위해 더 의미 있게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우리 꽃스 TV에서 제가 이 비만에 대한 강의한 것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모든 내용, 또 앞으로 말하는 모든 내용은 셀젤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셀젤은 편하게
고객이 누운 상태에서 전신관리, 복부관리를 하는 동안 체지방은 연소가 되고 근육량이 증대가 됩니다. 늘어나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가지로 칼로리 계산을 하고 여러가지로 뭐 의지력을 갖고 집중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 뇌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체지방은 마지막 비상 식량이기 때문에 뇌가 절대로 그 정상 그 범위를 유지하려고 하지 낮춰서 내려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셀제는 그걸 내려가게 합니다. 내려가게 해서 체지방을 마음껏 연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근육량은 늘어나게 하는 혁신적인 방법이고, 그동안 본사가 35년 동안 꾸준히 해서 성공했던 비결이 다이어트 즉 비만관리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고 시작하십시오. 그 어떤 방법도 실패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믿고 셀젤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오늘부터 당장 비만관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습계라든지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마사지 도구가 있는데 곧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셀젤 바르고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쉬운 것을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써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작하면은 반절은 성공한 것입니다.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매출은 보장받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살은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른 여러 가지 여러 업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먹어서 해라 뭐 해라 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 업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제 결국은 승부수가 납니다. 마지막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코스의 지사나 샵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고 비만관리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것은 영상을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꼭 들어보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비만관리에 바로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